제가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한테 연봉 얼마냐, 모아둔 돈 얼마냐 이거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바로 통장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빨리 보여줄지 모르고 그냥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바로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투명하시네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없는 거잖아요. 오, 많이 모았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연애도 결혼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껴서 마음을 먹기 더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 전 남편분의 자산이 중요했는지 그 외 경제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자산 중요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를 모았냐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억을 모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었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5년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왜 이렇게 적게 모았지? 여기서 좀 의문이 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산을 보기는 봤다. 소연님이 사회생활을 하신 것 대비해서 남편분도 얼마를 모았는지 이제 가감을 해보셨다는 얘기. 그렇죠. 왜냐면 제가 모으는 돈이 있었고 그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빠듯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덜 모았다? 이러면 좀 씀씀이가 큰 편인가? 걱정이 되니까 저는 그걸 중요하게 봤어요. 그럼 지금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 남편분의 자산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들리는데 요즘 여자분들이 자산을 얼마까지 해와야 된다. 서울에 집이 없으면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남자 지인들 얘기만 들어봐도 꼭 남자가 더 해야 된다라는 느낌만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연님이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는 제 채널에서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적 가치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었거든요. 상대방의 경제적 가치관이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얼마를 모았냐 이거랑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이거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너 이거밖에 못 벌어 헤어져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미래가 좀 밝은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한테 연봉 얼마냐, 모아둔 돈 얼마냐 이거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바로 통장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안 보여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빨리 보여줄지 모르고 그냥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바로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투명하시네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여주고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인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게 조금 모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이 모았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했고, 이 사람이 내가 뭔가 긁힐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도 자신 있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는구나. 여기서 저는 희망을 받고 본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재테크나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난 이런 식으로 좀 살림을 꾸려나가고 싶다. 이런 미래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 너 알아서 해. 나는 너가 경제권 가져도 상관없어. 연애 시절부터 그런 네, 얘기를 네, 하셨다는 네. 거예요? 내가 만난 지 10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두 달이나 됐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돈 때문에 쓸데없는 이 힘겨루기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다 싶으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왜냐면 경제적 가치관이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혼또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다 공개를 하고 네 돈 내 돈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소연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연애도 결혼도 같이 맞춰 나가야 할 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경제관념을 조금 더 정립해보면 상대방을 알아보기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저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비하는지 아니면 카드를 긁고 그거 갚느라 급급한지 이런 것만 딱 봐도 내가 경제 습관이 건강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낯솔에서도 경제력에 대해서 월급을 50% 저축해야 된다, 10% 70% 저축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7, 80% 이렇게 아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자취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댁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죠. 이번 달은 50%를 저축하고 나머지 50%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한 달을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거 저축액을 조금 줄이고 또 살아보고 돈이 안 모여. 그러면 또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 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 수준을 이제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이거를 맞춰줄 수 있는 이성을 찾는데 어느 정도 길잡이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 한 받았던 질문인데요. 나는 경제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 쪽에서 경제관념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돈을 아끼는데 상대방은 계속 밑빠진 독마냥 계속 돈이 나간다 이러면서 돈이 안 모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거든요. 경제관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분들은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월급 얼마냐, 얼마 모으냐, 그래서 모아둔 돈이 얼마냐. 저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니까 특히 썸을 탈 때는 되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잖아요. 눈을 굴리는 거죠. 관찰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꼭 비싼 것만 고집하는 여자분들 있어요. 막 압구정 가서 브런치 먹어야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취미생활 요즘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취미에 들이는 돈이 많은데 테니스 몇 달 하지도 않았는데 풀세트 장비 뭐 이런 거 장비 빨리다. 네, 거의 뭐 국가대표 수준으로 막 네네. 장착을 하고 골프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취미생활 있는지 이런 거는 딱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고 이제 남편은 아, 이 사람이 내가 평소에 무슨 취미를 갖고 있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저는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소연님이 네. 생각하시는 중요한 경제관념을 그렇죠. 보려고? 저는 경제관념까지 다 보려고 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럼 경제관념 중요하신 분들은 사소한 생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수적인 활동들이 많으면 시간, 돈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좋아하니까 자동차 뭐 타고 다니는지 내가 예상하는 그 수준 위다. 이러면 이 차는 누구 거냐, 명의가 뭐냐, 뭐 유지비는 얼마냐, 뭐 할부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슬슬 물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꾸민비. 남자들은 패션에 관심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남자 옷이 네. 더 비싸요. 네,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어디 브랜드 좋아하는지, 뭐 쇼핑은 자주 하는지, 그리고 쇼핑할 때도 카드 할부 하는지, 아니면 뭐 체크카드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쇼핑도 다녀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바쁘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봐야 되고, 네. 남편의 경우에는 코트가 비싸잖아요. 그거를 백화점에서 정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뜨악했어요. 소연님이 좀 끼시는 편이니까. 네, 저는 이제 뭐 하나 산다고 하면은 장바구니에 그걸 몇 달 넣어두고 얘를 과연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이거를 꼭 올해 사야 되나? 내년은 안 되나? 막 이제 이런 거를 되게 고민하는데 남편이 그거를 막 몇십만 원짜리를 샀다고 하길래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커트 하나로?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못 사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대화를 해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연애할 때는 주로 생활 반경에 대해서 본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제 연애에서 볼 수 있는 경제관념과 결혼을 준비할 때 맞춰봐야 되는 경제력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혼부부 재테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구분되어 있진 않죠. 왜냐면 연애했던 그 습관 그대로 결혼을 하면서도 살 거고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결혼을 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냐 그리고 형제자매가 뭐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남편의 뭐 동생이 아프다 그래서 매달 뭐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이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예비비로 그런 거 다 책정을 해야 되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중요하게 받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신혼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혼집을 매매, 전세, 월세 이거 세 개 중에 어떻게 할 거냐 뭐 매매나 전세를 한다면 어디에 살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한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가치관이 100% 맞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근데 얼만큼 둘이 맞춰서 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맞춰서 살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한 사람이 극도로 아끼는데 한 사람은 극도로 쓴다.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일들에서 싸울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라서 그게 안 좋고 차라리 둘 다 여행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여행을 가는데 대신에 우리가 올해는 이 한도 내에서 가보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맞으면 괜찮지 않나. 상담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 분의 고민은 딱 이거였어요.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로 파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서울권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운 남자이니 여자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여자 쪽 부모님이 네. 네네. 그 이유 만나는 여성마다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매번 세 번째 만남에서 깨진다는 거였어요.
드라이브 코스를 짜서 가는데 그때 가지고 가는 차가 23년 된 소나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의 경험이 상처가 돼요. 한편으론 본인의 자산을 보고서 만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될까요? 경제력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남자가 차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